잠시 뒤 3시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을 앞두고서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또 한바탕 시끌시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대표 측은 심판 제청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란 헌법재판소의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검사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 법률 심판으로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요.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여지는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이라는 여권의 비판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라면서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으며 증인을 40명 넘게 신청한 검찰에 비해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는요,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지만 정작 이 검찰이, 그러니까 검사가요, 위헌법률 심판 신청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서를 또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증이 일었던 겁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검사가 의견서를 신청서로 오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는 달리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심판 제청을 촉구하는 신청으로 보는 게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 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서 어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요, 이렇게 정식으로 위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런 민주당 측의 해명이 나오니까 재차 반박문을 내고서 오히려 또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요, 이 검찰 측의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앞으로의 공판 계획을 묻는 이 성명 준비 명령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서면을 내서 검사가 이 반대 의견서를 낸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이 대표 측이 이 서면으로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 이렇게 이제 몰아세웠고요. 또 이 대표 측은 이 무더기 증거 신청을 해서 검사가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이런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이 재판부의 눈치가 보여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와 이 여권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바로 자신의 죄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한다고 해서 다 법원이 헌재에다가 제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을 해서 위헌 요소가 있다, 다퉈볼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그때 헌재에 위헌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는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재판이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절차가 한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요, 지금 2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심을 마쳤고요.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를 판결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헌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했다면 왜 1심 재판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여권과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묻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제 열릴 텐데 거기서 선거법 조항,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 조항인 듯 싶습니다. 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변호인단이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호인단이 그런 의견서를 통해서 법원에 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거는 재판 지연 전술이다. 지금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헌 제청 신청 실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변호인단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저는 신청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걸 인용해서 과연 절차를 멈추게 될지 아니면 기각을 해서 그냥 재판을 진행하게 될지 이 부분만 좀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우리 최 의원님도 법조 출입하셨지만 이게 사실상 이미 한 차례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선거법 위반 당시에도 그 위반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미 한 번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결과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미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비판이 나올 줄 알면서도 굳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 그건 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 신청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이고요. 의견서에서도 신청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이재명 대표한테 당면 과제는 어찌됐든 간에 단 며칠만이라도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를 저는 다 쓸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2021년에 그 헌법소원에서 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지금 꺼내든다? 글쎄요. 그거는 뭐 재판 지연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